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기팍입니다. 약 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꽤나 깊이 공부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달까지 책 그리고 논문 몇 가지를 읽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쓸모없는 짓이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미디어랑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첫 번째로는 제 클라이밍 인스타그램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추천 알고리즘을 인과관계에 적용해가지고 사회적 지능이 꽤나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내향적이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운 편입니다. 물론 인티제인 제 성격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으로 솔직히 사람들을 싫어하게 아니 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을 인간관계에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랑도 관계가 개선되어 버렸습니다. 진짜로요. 한편으로는 이 방법을 설명하면서 주위에서 좀 경악하는 표정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좁은 의미의 마케팅과 셀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우리를 선택해줄 사람을 찾는 거고, 셀링은 우리의 물건을 사용해줄 고객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줄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이겠죠. 먼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맞는 영상을 추천하는 방법이겠죠. 이를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복잡하시죠? 그러면 더 단순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유튜브의 본질은 시청자의 특성과 니즈에 맞는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줘가지고 시청자들이 유튜브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니즈를 분석하고 우리가 가진 것과 매칭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게임처럼 접근하게 되고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모호하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지, 성격이 권위적인지 친근한지, 아니면 성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상대방의 성향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을 생각해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상대방 니즈의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체나 얼굴 표정, 목소리 또는 말투, 행동, 능력, 정보 등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나열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 중 상단에 있는 것을 매칭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후 상대를 알아가면서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면 더 좋겠죠.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위적이고 연장자인 박사 출신의 연구직 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 행동, 말, 정보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도에서는 책임감 있고 주도적이고 조직 친화적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고, 행동에는 우선 먼저 봤을 때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좀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말로는 권위를 인정하는 말,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보의 측면에서는 권위적인 성격의 특성상 공유해도 듣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마치 게임처럼 인간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늦게 말씀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하신다면 습관화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살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겠죠. 이런 우리의 태도가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사회지능이 향상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가장 비인간적으로 시작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의 한계는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분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은 고정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심리는 비교적 강렬하게 느끼지만 타인의 심리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했지만 과거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인간관계를 마케팅 관점이랑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부기팍이 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